이번에는 이제 진로 학업 코칭인데요. 제가 인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쌤들께 인제 항상 요거에 대해서 인제 학생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주말에 제가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인제 제 조카들이, 제가 인제 막내다 보니까 제 조카들이 인제 사회적으로 인제 40대 초반, 예, 그리고 이제 30대 중후반 이렇게 해서 인제 직장 생활에서 인제 중견 위치에서 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 친구들이, 그 조카들이 인제 각자의 위치에서 인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조카가 요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 조카가 그래도 나름 내노라 하는 그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예, 나름, 예, 좀 상위권 대학을, 예, 나오긴 공부도 굉장히 성실하고 착했던, 예, 그런 친구인데, 30대 후반인데, 중후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인제 회사를 그만두고, 예, 저기 경북 영주 쪽에 시골로 들어가 살겠다 하면서, 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그것의 이유가 뭔가를 했더니, 우리는 몰랐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라서 자기가 왜 그렇게 힘들게 결정을 했는지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조직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 생활이 자기하고는 좀 잘 맞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좀 심신의 안정을 찾고, 예, "자기의 길을 좀 찾아보겠다."라고, 예, 말을 했습니다. 예, 그 친구를 보면서, 인제 제 조카를 보면서, '아, 이 녀석이 그동안에 쪼금 더 진로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자기에 대한 좀 이해를 바탕으로 그 진로를 정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냥 굉장히 그냥 표준화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데 결국 그 사회의 그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보니, 사람들과의 그 조직, 그런 데서 자기가 인제 맞지 않는 부분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지금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아, 제 진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지친 몸을 이끌고 가는 이 조카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저도, 제가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기 길을 찾아서, 물론 뭐 대한민국에 자기 전공 살려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게 또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을 보면 자기가 맞는 자리에 가서 자기에 맞는 일을 좀 하면 더 행복을,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그 사람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인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진로 코칭도 고교학점제의, 예, 지도 방안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지나가겠고요.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자, 인제 여기에서 인제 제가 코칭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제 우리는 그 진로 학업 설계를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맞이하고 진로 학업 설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도와야 하는지를 인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진로 학업 코칭을 통한 진로 설계 지도 역량을 신장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과정 문해력을 키워야 되고, 예, 여기에서는 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협력에서 인제 그 교사의 역할도 있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예, 교육과정 편성 운영할 때, 예, 협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인제 이걸 썼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음 이거 진로 코칭을 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제가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립니다. 이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요. 이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인제 사람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그리면 아이들이 인제 굉장히 자신감을 있어 해요. 인제 선생님의 인제 못 그리는 그림 실력을 위해서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람입니다, 선생님. 사람인데, 요 안에 저는 요걸 그려요. 뭘 그리냐면요, 이제 요 안에 점선으로 또 하나의 이걸 그립니다.
점선을 또 하나 인제 예 요렇게 점선을 통해서 이렇게 저는 인제 그립니다. 여기에 인제 이걸 그려야 되겠죠.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발도 그려 놓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요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요. 구분을 짓자면 여기는 빗금을 쳐 놓겠습니다. 안에 점선 부분은. 그러면 요것과 요것의 이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겉에 껍데기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머리 달린 이 머리털이 달리고 피부가 있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이거를 예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몸이라고 부르죠, 선생님. 네. 몸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이 점선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네. 이거는 네 마음이라고 하죠. 자 마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에 항상 느끼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같이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 친구가 이 몸이 지쳐서 그 자기의 그 번아웃된 상태랄까 어디가 제일 많이 지쳤을까요? 여기가 제일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하고 가르칠 때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이 몸에 많이 집중을 했지 이제 요즘에는 인제 많이 세월이 변해서 이 마음 부분을 인제 많이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것 같지만 제가 돌이켜 보니 이 마음이 정말 전부인 거의 전부인데 이 마음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도대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자기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마음을 헤아리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기울였느냐에 대해서 예 생각을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국어 교사인데 저는 그 새로운 단원이 생겼습니다. 무슨 단원이 생겼냐면 공감하며 말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예전에는 이제 공감하며 말하기라는 게 없는데요. 이 공감하며 말하는 것은 몸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요. 점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몸도 나의 신체 조건도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피부 상태, 그다음에 나의 그런 건강 상태, 나의 뭐 키 조건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봐야겠지만 사실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마음을 훑어보는 마음 상태를 좀 아이들이 잘 살펴서 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서 진로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제가 인제 진로 코칭인데 어떻게 본다면 아이들은 요걸 잘 헤아리고 자기의 몸을 잘 알면 답은 스스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가 답을 알고 있는 이 아이들이 자기의 답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예 코칭이거든요. 진로 코칭. 자 그래서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교학점제는 학업적인 조건도 있으니까 이수 조건에 예 진로와 학업을 같이 코칭을 하는 진로 학업 코칭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명칭이겠죠. 자 그래서 예 요것을 예 말씀드리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지우고요. 네 지우겠습니다. 지우개가 슬라이드의 모든 네 그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왜 이게 안 넘어갈까요? 죄송합니다. 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더라? 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인제 진로 학업 코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모든 교육 과정은 아이에게 이 자주적인 사람이라는 게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 자주적인 것은 결국 자기의 삶을 자기가 설계하고 찾아간다는 건데
우리가 이게 계속 나왔지만 자기 관리 역량이라는 게 결국 아까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고 자기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고 근데 학교에서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코칭해 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 자기주도적으로 핸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줬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이가 결국은 독립적인 인간으로 갈 수 있도록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학교에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진로 코칭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진로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요거는 진로 학업 설계의 기본적인 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진로 코칭 인제 들어가기 전에 진로 코칭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조금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이렇게 좀 실습을 해 보셔야지 선생님들께서 잘 나중에 현장에서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 진로 의사결정력 신장을 위해서 이제 진로 코칭을 하는데 코칭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에서 인제 제가 코칭하면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인제 저는 인제 뭐 컨설팅, 코칭, 뭐 이렇게 상담, 뭐 이렇게 카운셀링 이렇게 상담 용어잖아요. 근데 인제 그중에서도 진로에서는 코칭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코칭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그 길은 아이들이 찾아가는 건데 이 코칭의 뜻이 뭐냐면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아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 그 길을 찾도록 우리는 이끌어 줄 뿐이다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전에 김진욱 전 두산 베어스 감독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선수를 감독이 키운다는 건 오만한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었을 뿐이고 코치는 그 선수들에게 조언을 할 뿐이며 감독은 그냥 기회를 줄 뿐 감독이나 코치는 연금술사가 아니다. 감독 자신이 본인이 연금술사라는 착각을 갖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감독이든 코치든 조언만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실 때, 음, 점점 더 조심스러우시죠. 예. 저의 한마디 말로 인해서 아이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여기 이제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은 이제 아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교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그 터닝 포인트가 되고 전환이 되고 바뀔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게 조심스럽죠. 자, 그런데 아이가 나중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누군가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누구 때문이야."라고 했을 때 돌이켜 본다면 참 불행하겠죠. 근데 자기가 선택한 길이면 자기 나름의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책임 회피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게 아이들이 결국은 본인의 삶은 본인이 살아가는 거니까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교사는 준비를 해 뒀다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언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접근하는 게 코칭이다라는 걸 가지고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코칭의 개념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일단 학생들은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 스스로 자기 길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이러한 잠재력을 개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들었던 매슬로우의 욕구이계 이론에서도 최상의 욕구인 자아 실현 욕구가 있고 로저스도 내담자 중심의 이론 예전에 배우셨지만 기억이 떠오르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부모와 자녀라고 했지만 이 부모를 교사라고 바꾸자면 교사가 학생과 무슨 관계를 해야 될까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자기인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진로에서는 자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학생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진로 학업 코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자기인식, 자기이해가 굉장히 큰 바탕이 된다는 거,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제가 여기에서 이제 진로 코칭 모형은 굉장히 다양해요. 진로 코칭 모형은 다양한데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그로우 모형입니다, 선생님. 그로우 모형. 제가 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래도 이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그 모형이 이 그로우 모형 진로학업 코칭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진로 학업 코칭을 하실 때 지금까지 저는 이걸 배우기 전에요. 이걸 배우기 전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저만의 질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든 아이들이 1 번부터 33 번의 아이들을 불러서 상담을 할 때 똑같이 접근을 했어요. 자, 너는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이 얼마 나왔지? 아, 그래? 그럼 어려운 과목이 뭐니? 그래, 그럼 요정성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네.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생활면에서는 뭐 어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거의 뭐, 제 말이 거의 한 70% 아이들은 그냥 듣고 가고, 이런 식의 이제 거의 상담을 했던 거죠. 이제 아이들과. 자,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 진로학업 코칭 그로우 모형은요, 단계를 이제 4단계로 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질문만 던지시면 되고 대답은 아이들이 하고 방법은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형이 좋은 게 뭐냐면요. 학생 중심의 일관된 코칭 진행과 기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1 차 상담, 2 차 상담, 3 차 상담, 4 차 상담일 때 계속 심화가 될 수 있는 모형입니다. 또 다른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다시 시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로우 모형으로 접근하면 학생 중심의 일관된 코칭 진행과 기록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진로학업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속에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서 선생님들께 그로우 모형을 소개시킵니다. 먼저 이제 그로우 코칭 모형은 이게 그 단계의 그 초도 문자, 영어의 초도 문자를 따서 지은 이름인데 결국은 이 진로학업 성정, 이 진로학업 그로우 모형을 해석한다면 결국은 목적이 뭐냐? 성장이라는 거죠. 학생의 성장. 이 초도 문자를 따서 만든 학업 코칭이지만 그 코칭 이론이지만 오형이지만 결국은 그로우로 해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코칭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먼저 이제 목표 설정 단계입니다. 목표 설정은 학생마다 다 다르게 설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성적도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학생마다 성적의 차이가 있잖아요.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하위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진로도 선생님, 진로 성숙도 그 진로의 발달 단계는 진로 성숙도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진로 흥미와 적성은 떠나서 이 아이가 자기 지신의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발달돼 있느냐. 그래서 진로 성숙도인데 이 진로 성숙도가 학생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자기 이해가 매우 잘 돼서 이미 진로가 결정된 친구도 있고 자기 이해는 잘 됐는데 진로 탐색이 부족한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진로 탐색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자기 이해가 부족한 친구가 있고 다 수준별로 인제 있으면 그 아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마다 목표 설정을 다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왔을 때 먼저 이렇게 학생과 교사가 코칭의 주제를 합의하고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합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니? 그래서 주제는 학생이 진로에 대해 상담하실 때 함께 정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그래서 여기에서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똑같은 질문으로 무슨 판에 박은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학생만의 개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표가 다 다른 거죠, 학생마다. 자, 그다음에 현실 탐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요번에 선택 과목을 너 오늘 너하고 무슨 얘기했는데 선택 과목을 정하는 걸 고민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그럼 우리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현실 탐색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학생의 목표와 관련된 학생이 과거에 했던 경험,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목 선택을 위해서 너 지금까지 네가 했던,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현재 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부모님과의 이야기, 그다음에 뭐 친구들과의 이야기, 그다음에 요즘 너의 관심사 등등 여기에서 현실 탐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래?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다면 자, 어떻게 하고 싶니? 대안을 탐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목표에 도달할 해결 방향을 다양하게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찾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대답은 해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아는 단계. 그래 그럼 커리어넷이 있다는데 커리어넷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면 뭐 그 진로 영상 멘토링이 있다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면 뭐 무슨 교육청에 과목 선택 그 지도서가 잘 돼 있다는데 한번 같이 가볼까? 그다음에 뭐 어느 학교에 그 뭐지? 그 지금 우리 학교 교육과정은 이런데 온라인 뭐 거기에는 무슨 과목이 선택했는지 잘 볼까? 그러니까 대안을 탐색해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대안을 탐색해 보고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런 방법이 좋겠네요. 라고 선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행 의지가 있습니다. 실행 의지. 학생이 제시한 해결법 말로만 그치는 그래 그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굳건하게 하는 단계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매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선생님과.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제 그래 그렇게 했으면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게 그 학생이 선생님과 얘기할 때 이게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1회 때. 이걸 다 못하세요. 이게 한 학생과 하다 보면 1시간 정도 이제 걸릴 수도 있어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은 학생들하고 이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목표 설정이 1회차로 끝날 수 있고요. 이게 자기애가 좀 잘 된 학생들은 목표 설정이 빨리 끝날 수 있는데 목표 설정에서 왜 자기가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왔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죠. 자, 그래서 어, 요 단계가 여기서까지 끝날 수 있고, 현실 탐색에서 끝날 수 있고, 대안 탐색에서도 그냥 끝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여기까지 나가서 구체적인 단계까지 나가서 다음에 2회차 왔을 때는 이 구체적인 실천 단계를 점검하는 것도 있어 아이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걸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께 양식을 보여드릴 텐데 그 양식에다 상담 기록지를 계속 길어서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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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거를 또 상담 기록지에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 학교마다 있는 진로 학업 설계서에 같이 거기다 메모를 하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한번 선생님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이 그로우 코칭 모형에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보시죠. 자, 이거는 선생님 제가 사례입니다. 진로가 코칭을 한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선생님. 이 학생은요, 그 고등학교에 이제 저는 중학교니까 예, 이런 식입니다. 이제 교무실에 이제 학생이 와서 이제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니?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학생은 예, 이렇게 얘기를 해. 선생님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돼요. 그래? 그러면 선생님하고 얘기했을 때, 무슨, 어떤 결과를 얻고 싶어? 그랬더니,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고등학교에 대한 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신중한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고등학교를 결정하고 싶습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죠? 자, 일단 고민이 돼서 왔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얘기해서 신중한 선택이 되어서 나중에 그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진로 학업 코칭의 목표가 설정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실 탐색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너는 고등학교 선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니? 그랬더니 이 학생은 주로 학원 선생님,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상담을 했고 학원 선배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는 거죠. 근데 요즘 고등학생들도 많이 그 얘기 할 거예요. 그 학원에서, 그죠? 학원에서. 또는 부모님과는 거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과 얘기하는 애들은 거의 소수고 학원에서 많이 정보를 얻는 것 같더라고요. 또 소수 학생들은 또 유튜브에서도 정보를 얻고 그리고 선배들, 학원 선배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가 농어촌 전형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중학교가 농어촌 전형이니까 내신 성적이 대입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 지금 네가 이만큼의 정보를 알고 있구나. 그 다음에 진학하려는 고등학교가 근데 자기가 주변에 이제 그 농어촌 전형이 6년이 필요하니까 고등학교로 농어촌 학교를 가서 그걸 채우고 싶다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가 교통이 다 편리하지 않아서 그게 좀 불편하다. 다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대안 탐색을 하는 겁니다. 대안 탐색을 해서 그러면 농어촌 전형을 활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으니까 기왕이면 농어촌 전형을 할 수 있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진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그 내신과 학교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학교로 가고 싶은데 그런 학교들 중에서 내가 내신을 좀 잘 딸 수 있고 나에게 맞는 학교 분위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정보를 좀 선생님 제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보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커리어넷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그 대입 상담, 경기도의 진로진학 상담센터, 거기도 알려주고 해서 거기에 전화를 해보거나 인터넷에 올려서 댓글을 올려서라도 질문을 좀 한번 올려보렴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집에 돌아가서 선생님,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실행위질 한 거죠. 돌아가서 저 많은 성분, 유튜브도 찾아보고, 가서 전화도 하고, 고등학교 홈페이지도 검색해보고, 원하는 고등학교. 그 다음에 커리어넷 질문도 다 올려서 답글도 다 받아보고, 경기도 진로진학정보센터에도 연락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서 실행위질 선생님,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 혹시 스마트 기법은 다 아시죠? 예,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때 이 스마트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 기억이 또 강감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스마트는 게 S가 이제 다 초등문자예요, 선생님. 영어에 이제 S는 스페시픽, 매우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이고 자, 그다음에 M은 이제 메저러블 해가지고 측량할 수 있는 몇 번, 그쵸? 측량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쵸? 몇 번,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는 액셔너블이죠. 뭐 할 수 있냐면, 실행 가능한 걸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걸로, 그쵸? 액셔너블에서 실행 가능한 걸로 하고, 그게, 실행할 수 있는 걸로, 본인이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리얼리스틱 해가지고 R은 얼마나 현실적이냐, 이게. 어, 이게 얼마나 내가 접근성을 할 수 있냐. 현실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인제 선생님이 여기서 만약에 민사고도 그쪽에 농어촌 원형 아닌가요? 예 그 학교가 인제 농어촌에 있는데 기숙사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얘가 가정 형편이 좀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에 1년 학비가 1000 단위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이 거기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죠? 자 그리고 어 시적절한가 그 타임리 타임 그 여기서 이게 굉장히 어떤 것 타임인 거죠. 그러니까 시의적절한가. 이게 너가 이 상황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시의적절한 것인가를 잘 따져 가지고 그죠. 요것이 실행 의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 요거 할 때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너가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가 이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여기를 좀 공을 들여서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이 이끌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여기가 쪼금 선생님은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니? 여기에서는 본인이 또 수정할 수 있고 해서 여기를 공을 많이 들여서 아이가 잘 접근해 다음에 올 때 그게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결과치로 가지고 올수록 여기를 좀 공을 들여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제 요 학생은 아까는 인제 학생이 이게 개별화된 걸 제가 모습을 보여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요 학생은 이미 자기 이해가 충분히 돼 있는 학생인 거예요. 중3 인데도 자기 이해가 충분히 돼 있고 그리고 이미 학생은요. 음 진로도 정해졌어요. 간호장교. 그리고 학교도 정해졌어요. 대학도. 그리고 고등학교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 학생은. "자 그러면 너는 선생님하고 오늘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니?"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이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 저는 간호작용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전에 뭘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전에 나의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고 잘 준비하여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갈 수 있는 이미 학업 설계가 하고 싶은 친구인 거예요. 이미 이 학생은 진로가 필요 없고 이 학생은 뭐가 필요한 학생이냐면 예 학업 설계가 필요한 학생입니다. 학업으로 먼저 접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업 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코칭 외에서는 고등학교 가서 꼭 알아야 할 것들에서 잘 이해하고 과목 선택 능력을 길러서 내가 정말 유리하게 잘 그것의 길을 따져서 과목 선택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다 해서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아가고 교육과정 편성표 이해하고 가서 자기의 로드맵을 짜고 가고 싶다는 거죠. 이 학생은 굉장히 진로가 성숙도가 높은 학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현실 탐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가 그럼 간호장교가 될래? 그럼 너의 현실은 어떠니?"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는 우리 집에 맞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대학 입시를 처음 치러 보는 거예요. 이 애가 인제 고등학교가 처음인 거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부모님도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간호가 장교가 되려면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 대입을 위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호장교가 되려면 어떤 대학을 가야 하고 진학하려는 고등학교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 자 그럼 너에 대해서 인제 네가 어떤 상황인지를 인제 현실을 파악한 거죠. 현실을 파악한 거고 자 그러면 인제 우리는 대안을 한번 탐색해 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너가 고등학교 갔을 때 2015 교육과정과 선택 과목, 수능 과목에 대해서 같이 찾아보자."라고 이해를 하고요. 자 그리고 진로를 탐색하고 대입 정보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을 찾아보자. 자 그리고 내가 진학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찾아보고 개설된 선택 과목, 학교 활동의 종류 찾아보고 이 학생은 이미 진학할 고등학교까지 다 정해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학생은 그 선택 과목까지 그 간호장교를 한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것에 필요한 과목들 찾아보고 학교 활동에는 뭐가 유리한지도 예 찾아보자라고 대안을 탐색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인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할래?"라고 했을 때 실행 의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진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고 앱을 설치하고 즐겨찾기를 해 놓아서 수시로 찾아보겠다. 자
실행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죠. 행동으로 실행 가능한지 실행 가능하게 찾고 그다음에 2015 개정 대입 정보 찾아보시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시청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진로 로드맵을 직접 작성해 보고 점검해 보겠다라고 예, 실행 의지를 얘기하고 다음에 또 학생이 왔을 때 그걸 또 점검해 보고 이런 식으로 예,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 이게 중학교 사례지만 이게 대학 아이들 대학에서도 거의 비슷한 상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니까 예 좋으시죠? 저는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인제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되게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왔을 때 머리가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일단 이게 아이가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현실을 스스로 탐색해 보고 대안을 탐색해 보고 실행 의지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자 선생님하고 이걸 해 보니까 어떻대?" 라고 얘기를 해 봤을 때 어 학생의 소감을 인제 한번 학생의 느낌이 소감인데요. 자 여기를 한번 예 보시죠. 네 피드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생의 느낌의 소감이 뭐냐면 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방법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 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물어보게 되어 예 도움이 되었다. "이걸 해 보니까 어떻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칭 중 인제 잘한 점이 뭐였냐면 이제 그로우 모형을 하나의 인제 틀을 가지고 인제 접근을 하니까 아무 인제 준비가 없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틀을 갖고 접근하다 보니까 다양한 상담 상황에 일관성 있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인제 저의 피드백인데 코칭 중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내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로와 코칭을 위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과 교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리 학생이 어 주도적으로 한다지만 아까도 인제 야구 코칭과 야구 감독이 이미 자기들은 그 야구에 대한 그것을 다 알고 있기에 코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자 그래서 교사도 이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 다른 여기서 인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진로학업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진로 선생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몇백 명이잖아요. 수백 명이잖아요. 근데 선생님 한 분이 진로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예 역부족이고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이 진로학업 코칭을 함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로 학업을 안내할 수 있는 다양한 소스에 대해서 정보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 좀 공부를 하시고 수시로 인제 찾아보시는 좀 준비가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량 강화 그게 역량 강화죠. 아이가 물어봤을 때 조금씩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돼야 되고 자 그다음에 학생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진로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학생이 필요한 정보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그 사실은요. 앞에서 제가 상담한 친구들은 다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실 때 "아유 저렇게 애들이 잘 찾을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라고 또 의아하시죠.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준이 되게 차이가 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께서 인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안내해 줘야 되는 아이들도 분명 있습니다 선생님.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내가 이끌고 가는 건 아니고 내가 하나하나 짚어주되 항상 답은 아이들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게 이끌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제 코칭 진로 모형 사례에 대해서 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요번에서는 인제 다음 2차 2 부에서는 살펴보고 이제 진로 교육 정보망을 가지고 진로 코칭을 어떻게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10분 쉬시고 예 50 분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인제 요번에는 인제 앞에서 그룹형 진로 코칭을 받다면, 예, 요번에는 예, 진로 교육 정보망을 활용한 진로 학업 코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교육 정보망은 아까도 이미 인제 알고 계시지만, 어 뭐 커리어 내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그다음에 뭐 창업 플랫폼 꿈길 등 진로에서 개발한 이런 랩들을 말하는데요. 그 일단 예, 커리어넷에서 인제 자기 이해를 할 때 아이들이 보통 "선생님, 저는 제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이걸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선생님 인제 상담을 인제 곧 와서 선생님하고 진료를 할 때 "아직 제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자기 이해부터 하자.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인제 객관적인 인제 어 찾는 방법 중에 이 객관적인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인제 뭐 다양한 뭐 가디언스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진로 코칭 인제 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서 개발한 것도 있는데, 뭐 정부 기관에서 개발한 무료로 된 이런 커리어넷 검증된 곳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자, 이런 것들이 진로 교육 정보망이라고 하는데, 자, 여길 들어가서 진로 심리 검사를 하는 거죠. 진로 심리 검사를 해서 진로 심리 검사를 바탕으로 인제 차분차분 인제 아이들하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건 선생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리어넷은 앱으로 설치가 돼 있고, 이게 그 회원가입을 해야지 자기 정보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정보를 이제 검사를 인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기가 인제 길을 찾는 데 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음 진로 교육 정보방 중에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의 좋은 점은 뭐냐면, "선생님,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는데 그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진로 탐색 중에 여기 이런 데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에 들어가면 내가 만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인제 신청을 하면 개별적으로 그분이 인제 재능 기부식으로 들어오셔서 영상으로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연락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좀 적극적으로 메일도 보내보고 이메일도 보내보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자기가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특히 여기 또 비즈니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미 특성화고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직업 지도를 하실 수도 있는데, 하시겠죠.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인제 진로 지도를 하실 텐데, 어 그 잡에 관련된 거 있죠. 취업에 관련된 것들. 예, 그런 데 막상 또 더 들어가서 뭐 이력서도 보고 그 네트워크 인제 그 직장에 관한 이런 것들도 이제 모아 놓은 곳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제가 그 사이트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데 들어가서 그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명탕들이 되게 많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는 찾고자 한다면, 자기의 방향만 설정한다면 찾을 수 있는 정보원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서, 예,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런 걸 어떻게 다 공부하고 내가 알려주나.'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창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하면 되고, 진로 체험처 안내할 때 꿈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알림이는 선생님들 많이 이용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 알림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 똑같은 대학이라면 재정이 좀 괜찮은지, 교수 연구 이런 거 상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학생이 음 그쪽으로 인제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을 때 그쪽 분야의 연구할 수 있는 교수님이 그 학교에 있는지,
또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접근하고 대학을 쓰는 친구들은 별로 없죠. 대학 전공에 대해서 잘 알고 들어가는 친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대학 알림이를 통해서 선생님과 그 대학에서 좀 알아보자, 원서를 쓰기 전에. 너가 그러니까 진로 코칭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쪽으로 나가고 싶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끌어 줄 수 있는 음 교수님이 거기 계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학교에서의 지원이 있는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해요. 그러면은 인제 그런 프로젝트가 얼마나 활성화돼 있는지 예 그런 것들도 잘 알고 가면 똑같은 비슷한 대학이라면 예 그렇게 알고 가면 학생들이 더 대학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이거는 뭐 선생님들께서 대학 그 진로 선생님이 아니어도 여기 들어가서 아이들 찾게 안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대학 학과 전형 그다음에 성적 분석, 대입 상담 이런 거 들어가서 어디가 해서 이거 뭐 다 아실 테고 예. 요즘에는 많이 활용하면 좋은 정보들이 곳곳에 많아서 정보원만 이렇게 잘 파악하면 네 코칭만 잘해 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거는 웬만큼 다 이끌어 줄 수 있는 환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로정 교육 정보만을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예 다양한 진로 검사 정보들을 통합해서 학생에게 적합한 진로를 안내해 주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코칭 초보자에게도 굉장히 적합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대화나 질문은 아까 말씀 그룹 코칭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인제 이 진로 교육 정보망과 통합해서 하시면 매우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네 코칭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심리 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흥미 검사가 있고요. 흥미 검사는 당연히 아시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럼 선생님 흥미가 먼저일까요? 적성이 먼저일까요? 선생님들 보통 그 흥미가 먼저냐 적성이 먼저냐 이거에 대해서 인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제가 그 상담 이걸 공부하면서 교수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우선일까요? 예. 흥미가 먼저 우선이 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것 중에서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 중에서 잘하는 거. 그게 최서 그 진로 선택의 성공적인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너가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그리고 인제 여기서 이제 직업 가치관 검사라고 하는데 그 직업 가치관 검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제 조카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은 그 친구는 인제 조직 생활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 조직 생활 안에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이 가치관과 충돌되는 게 결국은 가치관과의 충돌이더라고요. 가치관과의 충돌. 그래서 그 자기가 무엇을 중시하는지 어 그것도 직업 선택에 굉장히 좋은 그 중요한 이 요건이 되겠죠. 가치관 검사도 해서 요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먼저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흥미, 정성 1 단계는 이겁니다. 흥미 코드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흥미 코드. 제가 항상 바탕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흥미 코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 그다음에 흥미와 적성이 통합인 거죠. 잘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걸 발견하고 그다음에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합하고 3 단계에서는 자기의 흥미와 적성, 성격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흥미와 적성과 성격, 직업 가치를 통합을 해서 결국은 거기에 맞는 그 주어져 있는 통합된
축소된 그 진로에 따라서 진로 학업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관련된 영상을 찾고 거기에 대한 대학 학과를 찾고 직업을 찾고 그래서 목표 설정 진로 노트북을 작성해서 거기에 따른 진로 학업 준비를 해서 이제 자기의 진로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 자, 일단 이제 고1 학생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그러면 선생님 제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했으면 그래 그럼 너가 뭘 좋아하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검사를 찾는 거죠. 직업 흥미 검사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진로 흥미 검사는 이제 커리어넷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는.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흥미 검사를 하면은 점수가 나와요. 그럼 얘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에 이제 점수가 높게 나왔죠. 그래서 어떤 3개 정도 여기에 이제 범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맞는 이제 직업 코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적성 검사를 해서 적성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있는 직업군과 적성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상담사, 초등교사, 유치원 교사, TV 감독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거기다가 성격 검사를 하는 거죠. 성격 검사를 해서 이렇게 성격 검사를 해서 여기에 상담사, 초등교사, 유치원교사에 났을 때 이제 거기서 얘기했을 때 동그라미 세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또 범위가 줄어듭니다. 4개, 5개에서 4개로 줄고 4개에서 2개로 줄고. 자,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가치관 검사를 하는 거죠. 가치관 검사까지 했더니 초등교사가 되는 거죠. 이 친구는 금전적 보상이 더 이제 초등교사가 좋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봉사 자율 금전에서 초등교사를 정해줬어요. 자, 그러면 가장 적합한 직업. 근데 이게 선생님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겁을 낼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서 정해져서 제 인생 망하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잘못 정해서?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그 학생이 겁을 낼 수도 있어요. 당연하다는 걸 하시고 그래 얼마든지 이거는 바꿀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네가 길을 가보지 않으면 혼자 운전을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너가 혼자 운전을 할 수가 없어. 나중에 부산도 가야 되고 뭐 전주도 가야 되고 공주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뭐 광주도 가야 되고 하는데 너가 어디를 한번 가본다면 부산을 한번 가본다면 너의 길을 정해서 가본다면 다음에는 진로가 바뀌어도 뭐 공주로 바뀌든 아니면 뭐 전주로 바뀌든 너가 그때는 너가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야. 겁내지 말고 한번 해보자. 이거는 인생 설계 연습을 하는 거다. 라고 계속 애들을 안심시키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예 연습조차도 안 되면 아이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행 로드맵을 이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너 초등교사다. 그러면 인근에 만약에 이제 어쨌든 뭐 인근에 있는 교대를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제 교대를 찾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너가 이제 목표 대학을 결정해 보자. 그래서 만약에 K 교대를 정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교대를 가기 위해서는 선택 과목을 뭘 정해야 될까? 선택 과목 이수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설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뭐 주문형 강좌나 교실 원다시나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교대를 가려면 뭐 교대가 공부를 좀 웬만큼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교대를 가려면 네가 학습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목표 성적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뭘 정해야 되냐? 공부 방법을 결정해야겠죠. 근데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여기에서 선생님 제가 내신 성적이 어떻게 3년간 여기서 이거를 목표될 수 있는 것을 가야 되는지 내가 만약에 1학기 중간고사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그죠? 중간고사를 못 봤. 그럼 선생님 전 정시로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를 이제 범위를 축소시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도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여기서는 이제 했을 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뭐 결국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지만 3학년 1학기까지는 아이가 끈을 놓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과
이런 것들 잘 챙기며 갈 수 있도록 여기서 예, 학습 계획을 잘 짜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계속 점검하고 평가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를 계속 여기서 다시 이렇게 피드백이 가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계속 선생님들께서 상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들과 어, 그로우 코칭, 그로우 모형, 코칭 모형을 가지고 한 진로학업 코칭 사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진로교육 정보만 활용한 진로학업 코칭 사례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선생님들 잘 하실 수 있겠죠? 이미 다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칭은 뭐다? 선생님들께서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게 아니다. 항상 나중에 내가 선택했다. 내 길은, 내 인생은 내가 선택했다는 것을 아이들이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선생님 진로하고 코칭 한번 실습 사례를 한번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로 성숙도는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아까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보겠습니다. 자기애가 높고 진로 탐색이 높고 진로가 결정하는 친구들. 아까처럼 자기 꿈이 정해져 있고 자기애가 돼 있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까지 정한 학업 연계를 시키면 되겠죠. 그죠? 선택 과목. 그 다음에 학업 설계와 이행을 집중 지원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진로 결정이 낮은 학생들은 어떨까요? 설계 지도형을 해야겠죠. 진로 결정. 그래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설계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설계 지도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기의 높으나 진로 탐색이 낮고 진로 결정이 낮은 학생들. 자기애가 낮고 진로 탐색은 높으나 진로 결정이 낮은 그래서 탐색 강화요. 정보를 많이 줘야 되는 학생이고 그 다음에 자기애도 낮고 진로 탐색 낮고 진로 결정이 높고 했는데 이 친구들은 동기 촉진. 네가 왜 진로 설계를 해야 되고 너에 대해서 왜 이해를 해야 되고 진로 탐색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는 동기 촉진을 필요성을 강화를 시키시면 되고 이런 학생들은 전문 상담 선생님하고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간혹 가다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안 그렇겠네요. 중학교에서는 간혹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를 수업할 때 이걸 왜 해요, 선생님? 이런 걸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의문을 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여기에 대한 필요성, 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여담인데요, 선생님. 이제 코칭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그 상담 있잖아요, 상담. 상담이 이제 코칭이 하나인데, 상담할 때 상담이 이거죠. 글씨를 쓰면 이게 서로 상자에다가 말씀 원자에다가 불꽃 염세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담인데요. 선생님 제가 어떤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제 상담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통해 접했는데 아이들이 이 진로에 대한 고민 있죠. 진로에 대한 고민. 이 고민인데 결국은 어떤 걸로 접근한다는 거죠. 마음의 이제 갈등으로 인한 고민이냐 아니면 이제 우리는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접근하는 건데요. 결국 이게 뭐냐면 선생님 불이 나면은 물로 끄잖아요. 소화기로 끄고. 근데 마음에 불이 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마음에 불이 난 것. 그래서 이게 진로에 대한 사실은 고민이 굉장히 깊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고민입니다. 그럼 결국 마음에 불이 난 건데 이 마음에 불이 난 것, 이게 불꽃 염자인데 이 불꽃염, 마음의 불은 뭘로 끄느냐? 예, 말로 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담에 말씀 원자에 불꽃 염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대화로 아이들의 진로 고민을 이제 같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한번 아이들의 진로 고민, 진로로 인한 화를 한번 접근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선생님. 이 학생은 고1 학업 중단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제 제자예요, 선생님. 실제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 지금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려고 하는데요. 중학교 때 성적은 가장 좋았습니다. 이 학생이 전교 1등을 했어요.
뭐 그게 뭐 과목별로 나오지만 어쨌든 뭐 올백 거의 맨날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참 착했습니다, 이 학생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정말 모든 수업도 다 열심히 하고 모든 활동을 다 열심히 했고 또 친구들 교우 관계도 원만했고 예, 봉사도 잘하고 예, 한마디로 인제 인성도 좋은 학생이죠. 근데 이 학생이 인제 인근에 자사고가 있어서 자사고를 준비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그런데 인제 이 평준화 지역인데 자사고를 인제 1 지망에 쓰고 인제 그다음에 이제 2 지망부터는 인제 평준화를 씁니다. 근데 이제 평준화는 이제 근처에 있는 본인이 원하는 데를 가긴 갔어요.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었는데요. 이 학생이 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고등학교를 인제 그만둔 거죠. 고등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래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사실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실패로 인해서 한마디로 인제 본인이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기가 싫은 거죠. 원하는 고등학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다른 학생들보다 빨리 원하는 인제 수의사의 길을 가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저희 결정에 대해서 근데 이 친구가 "확고합니다만 제가 잘할 수 있지 걱정됩니다."라고 인제 물어본 거죠. 저에게 인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하긴 뭐 저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겠죠.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 요 학생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어떻게 어 이 학생이 인제 목표 설정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어 걱정이 됩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이 학생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한번 물론 이 답은 선생님 상담은 아까 그로우 코칭 모형 그 따에 따라서 사실 이 답은 이 학생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만약에 학생이 "선생님 저에게 조언을 좀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채팅창에 한번 달아 보시죠. 이 학생에 대한 조언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지 한번 달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생들 학교 그만둔 학생들 경민 비즈니스 고등학교에도 꽤 되나요? 어 요즘에 학생들 사이에 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좀 저희 중학교에도 인제 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이 친구도 한 2년 전입니다. 지금 현재 고2 거든요. 현재 고2 인데 1 년이 벌써 지나고 2 년이 지나고 있네요 지금. 네. 음 지금 이 학생은 아까 유형으로 본다면 선생님도 적고 계신가요? 선생님들 혹시? 너무 어려우신가요? 이게 너무 음. 아 예. "의지가 확고하다면 자신을 믿고 시도해 보는 것도 응원한다." 예, 아이를 믿고 예 응원해 주는 말씀을 해 주셨네요. 음. "의지가 확고하다면 자신을 믿고 시도하는 것 보는 것도 응원한다." 네. 어 근데 이 검정고시 보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검정고시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입학을 인제 대학에서 입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라고 인제 제가 궁금해서 인제 그분한테 여쭤봤는데요. 그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이 학생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검정고시를 보고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그 고3 그 고등학교 기간 동안 아이들이 학습적인 것도 배우지만 아이들과 고등학교 3 학년 동안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학생들이 배우는 것도 예 그 시간에 그 사회적인 그런 배움도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지 뭐 이제 있을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겠죠. 그리고 이 학생에 대한 또 기록도 많지 않고 자 그래서 그리고 인제 또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들이 인제 또다시 또 조직으로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본 학생보다는 3년 동안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거를 좀 잘 견뎌낸 학생도 가치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학생은 이겁니다. 예. 이거 학생은 뭐 선택 과목 고민 학생입니다. 예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또는 영문학과 쪽을 생각하고 있는 고1 학생입니다.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탐구과목은 모두 사탐으로 고를 거라 생각했고 그중에서도 뭐 생활과 윤리와 세계사를 선택했는데요. 나머지 한 과목이 고민입니다. 나머지 한 과목으로 한국 지리와 경제 중 어 고민하고 있는데요. 한국지리는 비교적 내용이 어렵지 않고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지를 선택하면 힘들지 않게 등급을 딸 수 있을 것 같고 무난하고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나중에 진로에 그닥 도움이 될 과목 같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경제 과목은 상위 학생들 대부분 선택하는 과목이어서 경제 수업을 듣는 학생 수도 별로 없고 등급 따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한국지리보다는 경제 쪽이긴 해요. 경제 파트에 좀 더 흥미가 있기도 하고 진로에도 한국지리보다는 크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 때문에 어느 과목을 선택해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예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사탐 선택할 때 아이들 참 진짜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때는 이 학생이 사회교육과 또는 영문학과 쪽을 선택하고 고민 생각하고 있는 고1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교육과와 영문학과 쪽은 또 같은 계열은 아니죠. 그죠? 여기에서 그럼 왜 사회교육과하고 영문학과 쪽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단계는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하고 전공에 대해서 그리고 1 단계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탐으로 예 가는 쪽으로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인제 진로 탐색 무기력 학생이죠. 저는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보통 처음엔 직업을 안정해도 된다고 다들 말하시거든요. 그런데 진로 관련 수업도 있고 과목 선택도 있다 보니까 너무 압박이 오는 거예요. 진로를 정하지 못했으니 진도도 못 나가는 것이 당연하고요. 내가 직업도 취미도 옛날 하고 싶었던 것들도 없으니까 또한 사라졌으니까 좀 말이 좀 횡설수설하는데요. 다신 기억하기 싫거나 안 어울리는 직업들이 너무 많고 현실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어서 힘들어요. 이 친구가 여기까지는 주로 예 지금까지 인제 회피를 했던 친구입니다. 그죠? 진로에 대해서 인제 잠시 이제 가둬 놓은 거죠. 다가가지 않고. 전 수학 성적도 영어 성적도 과학도 낮거든요. 이렇게 낮으면서 꿈을 꾸는 직업들은 몸을 쓰는 일들이에요. 경찰관에서 경비, 소방관에서 구급대를 하는데 10 점도 못 넘는 성적이 굉장히 낮은 학생입니다. 너무 막막하고요. 목표가 있어야 노력한 사람인데 목표도 없고 백수가 될까 걱정이고요. 직업이라는 것을 결국 어찌 길바닥에 앉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퍼요. 고등학생이란 나이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진로 심리 검사를 해도 다 낮게 나오고 꼭 꿈을 정해야 할까 또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랬죠. 자 선생님 얘는요. 어 이런 학생 주변에 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러면 이 학생은요. 검사를 하면 다 낮게 나온다고 했거든요. 왜 검사가 낮게 나오냐면 선생님 이 학생이 제대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문해력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 검사를 할 때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제 커리어넷이나 그러니까 같이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인제 학교 표준화 검사는 옆에서 같이 못 해 주니까 이거 검사할 때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학생이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제대로 답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인제 좀 학력이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학이 좀 떨어진 학생들은 옆에서 검사를 할 때 같이 좀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직면을 해야 돼요. 이 학생은 계속 회피하는 친구잖아요. 직면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근데 그 직면할 때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나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아이들이 용기를 갖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부족하고 이런 것이 다 주변 애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자신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만 못하는 것 같은 거죠. 다른 애들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주눅이 들고 숨어 있는 거죠. 티 안 내려고. 나도 이제 나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지 않아. 근데 회피하고 숨기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아이일수록 자꾸 직면하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길러줘야 되고 그리고 검사할 때 문해력이 좀 안 되는 좀 검사가 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뭐 해 줘야 되는 거냐면 많이 인제 지원과 격려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이 비슷한 아이들 있죠.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잘난 아이들도 사실은 진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같이 음 사실 아이들은 그런 것에서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누구나 이 과정을 거치고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격려가 좀 필요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재다능 학생이 있죠. 이제 다재다능 학생도 되게 문제입니다. 뭐가 있냐면 저는 모든 과목에서 탁월하게 잘하고 뭐든 잘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이제 진로를 정하고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저는 의사도 되고 싶고 법조인도 되고 싶고 IT 기업에 들어가 돈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진로 심리 검사를 받은 모든 영역의 점수가 다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런 애들은 다 잘 나와요. 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게 진짜 고민입니다. 근데 막상 제 진로를 정하게 되면 뭘 버려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고등학생이란 나이에 벌써 꿈을 정해야 할까요? 힘들어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후회가 없을까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정말 양손과 양발에 머리 위에 떡을 쥔 학생들입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나는 뭣도 될 수 있냐? 의사도 될 수 있습니다. 로스쿨을 가서 법조인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IT 기업에 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자 본인의 성적으로는요. 그쵸? 다 아까워요. 자 그럼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선생님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예 정답은 아닌데 선생님들의 또 나름대로 가셔서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다재다능 학생들은 왜 다재다능할까요? 다재다능한데 왜 길을 못 찾을까요? 자기의 소신과 사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뭘로 어떤 눈으로 보는 거죠? 세속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세속적인 눈으로 본다는 건 그건 거죠.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와 그다음에 경제적 지위와 그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남이 바라보는 멋진 삶을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실 이 학생도요. 사실은 자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인 거죠. 성적은 굉장히 잘 나오지만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네가 뭘 좋아하고 너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지 어떤 네가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거에 대한 탐색을 좀 더 잘해서 여기서 소신을 찾고 사명을 찾고 해서 길을 찾도록 하면 이 학생이 그 길을 갔을 때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그런 미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인제 그다음에 이게
현실입니다, 선생님. 졸업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대학에는 많다는 거 그래요. 자, 저는 지금 군대에 있는데요.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었고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였던 학생이라 일단 공부만 하면서 고3을 나름 잘 보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대학교를 못 다니고 하니 왜 학교에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대로 도망 아닌 도망을 쳤습니다. 숫자가 주는 위로가 있어서 수능을 준비할 땐 좋았는데 그냥 3등급이 2등급 되고 그죠? 그 성적이 그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가 올라가는 거. 그쵸? 내신 성적이 점수가 올라가고. 자, 수능을 준비할 땐 좋았는데 군대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능을 다시 본다고 해도 무슨 과를 가야 하는지 자격증을 딴다 해도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대에 오니 다양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트처럼 자란 것 같아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게 대학생의 거의 5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진로에 대한 탐색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대학을 진학하는 목표로 해서 이렇게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진학했을 때 이런 고민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학생들은요, 또 이 학교를 다니면서 또 어떻게 할까요? 이 기간 동안 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성적이 좀 잘 나오는 학생들은 또 뭐가 되냐면 고시낭인처럼 수능낭인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의대 갈까? 어떻게 하면 약대 갈까? 예. 방황하는 수능낭인이 된다든가 여기에서 또 하다가 인제 대학에서 자리 잡지 못하는 부평초가 한참 또 전공에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의미를 찾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 대학교 시기를 그냥 붕 뜨는 부평초처럼 보내는 아까운 그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그 성적이나 이런 데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진로 학업 설계를 잘하고 가서 대학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례를 살펴봤고요. 자, 실습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지는 이제 이건 거죠.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게 질문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룹코칭 모형에서 질문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룹코칭 질문 예시인데요. 이런 이게 예시지만 선생님들의 입말에 맞게 말투에 맞게 편한 식의 말투로 이제 그러면 만약에 현실 탐색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지? 이게 정의는 들었지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인제 이것과 비슷하게 선생님들께서 바꿔서 질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인제 목표 설정이다. "땡땡아 오늘 왔니? 오늘 잘 지냈어?" 오늘 선생님하고 상담해야 되는데 "오늘 선생님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니?" 하면 인제 "선생님 저는 오늘 선생님하고 이거하고 이거 하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선생님하고 얘기했을 때 너는 어떤 성과를 얻고 싶어? 그리고 자 인제 우리 선생님하고 인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인제 목표를 인제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인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같은 거죠. 근데 어떻게 표현의 차이인 거예요. 표현의 차지. 근데 선생님하고 얘기 끝났을 때 이런 어떤 목표를 얻고 성과를 얻고 싶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고 현실 탐색에서도 요렇게 이렇게 너의 과목 선택 문제 아니면은 너의 그런 그 진로 고민이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니? 했을 때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만약에 1 에서 10 이다. 그러면 너가 인제 대답하기 애매할 때 있잖아. 이런 때는 한번 "뭐 어느 정도야?" 그럼 얘가 뭐 "선생님 저는 한 7 인 것 같아요. 저는 한 5 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안 탐색할 때 여기서 대안을 얘기할 때 선생님 아이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정말 "야 너 주제를 파악해 봐." 이렇게 하면 안 되시죠.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용해 주셔야 돼요. 수용해 주시고 아이들이 계속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자기가 '내가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할까.'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거기서 수완을 하고 핀잔이나 비난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 그다음에 실행 의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스마트 말씀드렸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기에 공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 실행 의지에서. 예. 그리고 다음에 왔을 때 상담했을 때 이걸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다시 또
목표를 찾고 나가는 걸로 계속 심화 발전할 수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진로학업 설계 로드맵이 이렇게 나오는 거 지난번에 이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공선택 평가서입니다. 전공선택 평가서인데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양식입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전공선택 평가지인데 아이가 선생님 저는요 식품공학을 갈까요? 아니면 생명공학과를 갈까요?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야 당연히 식품공학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아이가 결정해야겠죠. 근데 다 결정되고 나서 학과를 선택할 때, 전공을 선택할 때 이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되셨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했을 때 여기를 이제 대강 기준을 정하는 거죠. 대학을 졸업했을 때의 결과. 자, 그다음에 대학을 공부할 때의 과정. 그다음에 대학의 환경, 뭐 기타. 뭐 이렇게 뭐 너만의 이런 기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구체적인 기준 뭘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너 왜 이게 식품공학을 나왔을 때, 생명공학을 나왔을 때 너의 평생 직업으로서의 아니면 취업에서 어떤 그 가치가 있느냐. 자, 그다음에 이걸 갔을 때 식품공학 대학원 갈 때 어떤 게 더 좋겠냐? 아니면 미래 수요. 미래를 길게 봤을 때 미래 직업 세계를 봤을 때 어떤 게 유리한 것이냐. 이거 구체적인 기준도요. 이걸 자꾸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거는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랑.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점수 기준이 좀 재밌어요, 선생님. 이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요. 선생님 이게 EPL, 잉글리시 프리미엄 리그 승점 계산 규칙을 원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310이에요. 310. 310인데요. 이게 310을 하면 이게 321로 하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합계 왔을 때. 합계 왔을 때. 자,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이렇게 그 프리미어 리그로 하면 310으로 하면은 그 관심 있다. 3. 보통이다. 1. 별로다. 이거는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얘기하시는데 선생님 혹시 주석 딸기 다 되시거든요? 주석 딸기 다 되시는 거거든요? 선생님 여기다가 한번 하이 ML을 개인적이다. 내 생각이다 하시면 선생님 주석 딸기로 해가지고 한번 여기다 점수 좀 적어 주실래요? 주석 딸기 다 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공유가 될 거예요. 색깔을 좀 달리 하셔서 쌤들하고 한번 적어줘 보세요. 3, 2, 1, 0으로. 자, 그러면 그 채팅창에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은 그 식품 평생 예, 감사합니다. 예, 문재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여기다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뭐 1, 뭐 3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숫자 적으시면 돼요. 잘 안 되시나요? 잘 안 되시나요? 아, 네. 선생님 적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쭉 한번 채워줬으면. 문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러셔서 네, 3, 1. 대학원은 식품공학, 생명공학 중에 어떤 게 더 점수가 괜찮으실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1. 네, 생명공학은 3. 네. 미래수요. 봤을 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미래수요 측면에서 1. 그 다음에 3. 네. 개인 비전. 문재인 선생님 입장에서 보신다면 식품공학과 갱명공학 중에 어떤 게 더 끌리시는지요? 예. 내가 평생 직업으로 할 때 어떤 게 더 좋을까? 예. 그 다음에 교수진 연구 역량은 이거는 개인 조사를 하셔야 돼. 이건 패스할게요. 이건 아까 대학알림이 아셨죠? 대학알림이 들어가셔가지고 찾아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과목 강의 품질 이것도 같이 대학알림에 들어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 적성 학습 흥미 이거는 문재일 선생님 입장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해줘보시죠. 요거 한번 해줘보시죠. 문재일 선생님. 1. 그 다음에 정서, 마인드 케어, 친절, 신속 반응. 이거는
대학의 평판을 보는 거예요. 대학의 평판. 이거는 그 대학 그 평가 사이트라든가 아이들 뭐 검색을 해본다든가 이런 걸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선배 이것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명성 주의 평판 이것도 찾아볼 수 있고 그러면 브랜드 명성으로 한번 본다고 할까요? 그럼 식품공학과 생명공학 중에 어떤 게 더 속된 말로 가오가 있으신가? 윤재 선생님 입장에서 본다면 둘 중에서 예. 생명공학이 더 좋다. 그다음에 본능적 예감. 본능적 예감은 이거는 진로 코칭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근거 없는 나의 끌림인 거예요. 근데 진로 코칭할 때도 아이들 진로 선택할 때 선생님들 그것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끌리는 거. 너는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끌리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많이 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더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 5. 5죠. 그 다음에 5에다가 6 더하면 11, 11에다가 3 더하면 14, 15, 15에다 3 더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더해보겠습니다. 4, 7, 8, 9, 10, 13에다 1 더하면 14. 그러면 이거를 같이 채워갖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요. 자, 그럼 당연히 여기로. 그러면 문제를 선택할 때 그럼 여기를 선택하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요. 가족끼리 됩니다. 이거 가족끼리 결정할 때 엄마, 아빠, 나, 선생님 이렇게 같이 요걸 정해가지고 같이 해서 통계를 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좀 겁내할 때 있거든요. 이걸 좀 같이 해보고 싶어요. 요청하면 같이 해보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진로 코칭에서 다가가는 방법 중에서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가지 방식에 대해 살펴봤네요. 첫 번째, 그로 모형, 코칭 모형 살펴봤고, 두 번째, 진로교육 정보망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랬죠? 세 번째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선택지를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걸 가지고 활용하셔서 그 진로학업 코칭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